저희가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뉴런의 구조와 뉴런의 종류, 그리고 뉴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계가 작용하는데 그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세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길다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경세포체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어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많은 물질들을 생산해냅니다. 두 번째로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 감각기관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축삭돌기는 이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관으로 흥분을 전달하는데요. 뉴런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뉴런 세포막에 있는 통로 단백질이 열리고 그 통로 단백질을 통해 바깥에 있던 이온이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기적 신호를 흥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축삭돌기에는 마리집이라는 특이한 모양의 구조가 있고요. 마리집 사이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집부터 살펴보면요. 슈반세포라고 하는 또 다른 세포가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서 형성된 구조로 지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마리집에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반면 랑비의 결절은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으로 이곳에 자극이 주어진다면 이온의 이동에 따라 전기적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흥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삭돌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별다른 이름이 없고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부른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뉴런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마리집 뉴런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기적 신호가 띄엄띄엄 랑비의 결절을 따라서 점프하는 모습으로 흥분이 전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약전도라고 하고요. 이 도약전도의 특징은 흥분 전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마리집 뉴런은요. 축삭돌기의 어느 곳에 자극을 주어도 흥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리집 뉴런에 비해서는 흥분 전도 속도가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뉴런을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구심성 뉴런인 감각 뉴런, 원심성 뉴런인 운동 뉴런과 그 사이를 잇는 연합 뉴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연합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하거나 구심성이라는 말에서도 보듯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 중추로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극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뉴런입니다.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흥분을 전달받아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뇌와 척수에 모여 있으므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에 비해 뉴런의 길이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성 뉴런은 이런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신체 여러 부위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뇌와 척수로부터 발끝까지 멀리 흥분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방향은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연합 뉴런을 거쳐 원심성 뉴런으로 이동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뉴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에 전이차를 형성한다. 즉 세포 안과 밖에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데요. 세포 안팎에 전이차를 막전위라고 합니다. 이 막전위는요, 세포 외부를 기준으로 한 내부의 상대적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에 미세 전극을 연결해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마이너스 70mV라는 전이차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70mV는 플러스 전기를 띤 바깥쪽에 비해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차이가 70mV의 전위를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전위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축삭돌기를 확대해 보면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나트륨 통로과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칼륨 통로,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키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합니다. 물론 마리집이 있는 곳엔 존재하지 않고 랑비의 결절과 같은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에 막단백질이 존재하게 되고요. 각각의 밀도도 다르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온의 이동 방향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을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확산시키게 됩니다. 즉, 이 통로만 열리면 농도 차이에 의해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칼륨 통로는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통로가 열리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ATP를 분해해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3개의 나트륨 이온은 밖으로 퍼내고 2개의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들여오는 능동 수송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기, 즉 음전하를 띠고 바깥쪽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을 나타낸 것인데요. 나트륨 통로를 보면 닫혀 있습니다. 나트륨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즉 투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와 마찬가지로 닫혀 있는 통로도 있는 반면 일부 열려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닫혀 있는 칼륨 통로는 전이 의존적 칼륨 통로로 막전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것이 조절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또 다른 성격의 칼륨 이온 통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전기를 띤 나트륨 이온은 이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똑같이 플러스 전기를 띤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바깥에는 플러스 전기가 많아지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플러스 전기를 띤 나트륨을 3개를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 똑같이 플러스 전기를 띤 칼륨 이온 2개를 안쪽으로 들여오는데 바깥쪽으로 3개의 플러스가 나가고 안쪽으로 2개의 플러스가 들어오므로 상대적으로 바깥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은 상대적으로 세포 밖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해 가시죠? 나트륨 칼륨 펌프의 밀도보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밀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 대부분의 막전위가 결정되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 전이차를 유지할 정도로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나누어진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고요. 분극 상태에서 형성되는 막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휴지 전위 값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0mV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맨 아래 결론으로 분국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으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전에 언급했던 이 뉴런의 세포질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도 존재하여 마이너스 전기를 띠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극을 받았을 때 뉴런의 막전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